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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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 미얀마 여자 채널입니다.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희의 연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들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리고 저를 뭐 한국에서 태어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긴 뭐 한국 사람과 미얀마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분이 결혼에 골인했는지 제가 어떻게 낚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난 좀 약간 그래 이런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바야흐로 제가 30살 때 10년 전에 이제 코이카 그 한국 해외협력단을 통해서 저희 미얀마에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원래는 태권도를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태권도 단원으로 해서 미얀마에 2년 동안 파견 생활을 가게 됐죠. 그런 것도 있잖아. 인연도 있는 것 같아. 그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여러 국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맞아. 모르는 거잖아. 이거 음. 하는 거잖아. 이 동그라미 뭐지? 뺑뺑이? 이거 뺑뺑이 아, 뺑뺑이 아니야. 아 진짜? 지원하는 거야. 그 전에는 그렇게 뺑뺑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 그 이렇게 되는데 뭐.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는 모르잖아. 네팔 가게 될 수도 있었잖아. 그치, 네팔 갈 수도 있었지. 네팔 갔었어. 네팔 갔으면은 그거 산 타고 있겠지. 어몽교 선생님 2세가 후배가 되는 거지. 아우, 그 네팔로 갔었어야지. 네팔자. 괜히 미얀마 얻어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뭐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이지. 그 어떤 국가, 세 국가 중에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얀마가 돼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미얀마에 왔죠. 이분은 태권도 코치로 단원으로 왔는데 마침 제가 미얀마에 있는 코이카에 통역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은 단체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단원분들이 아니라 짧게 짧게 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통역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같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사실 이분이 조금 유명하긴 했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주기 싫어. 왜냐면 그 흐뭇해하는 그 얼굴을 내가 보였어. 왜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코이카 단원 이분보다 먼저 와 있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미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왔었던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랑 이미 친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다음번에 누가 오고 또 막 누가 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진으로 사실 많이. 저는 전문가분들이 오시고 교육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보통은 전문가분들이면 뭐 부장님, 막 이사님, 단장님 이렇게 분들이 오셔서 나이가 뭐 40살, 뭐 50살 이상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따지면 저한테는 아저씨들, 삼촌 나이도 아빠 뻘 사람들이 오시는데 10년 전. 그때는 다 10년 10년 전. 전이요. 10년 전. 10년 전. 그때 제가 풋풋한 20살, 누군가는 28살 그때였는데 그때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한국 분이. 그분이 코이카 단원으로. 네, 거기가 단원으로 저랑 제일 친한 언니인데 그분도 어떻게 속아서 소문을 듣고 야야 청천아 이번에 오는데 젊은 남자 2명이 있고 한 명이 되게 잘생겼대. 네. 그래서 진짜 왜냐면 계속 솔직히는 할아버지들이랑 막 일을 했기 때문에 궁금했었죠. 누가 계속 막 스펙도 좋고 인물도 있고 퇴퇴. 시스펙. 왜냐면 저는 시스펙 없잖아. 지금 10년 전에. 삼겹살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도 시스펙은 있었나? 그래서
야, 이번에는 뭐 그런 분이 온대. 왜냐면 얼굴도 잘생겼고, 특히 눈웃음이 되게 이쁘대. 왜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내심, 아, 진짜? 아,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라, 계속 그래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언니랑도 막 농담도 하고, 그럼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볼까? 그 사람을? 이러면서. 왜냐면, 막 잘생겼고, 능력도 좋대요. 왜냐면 막 UDT 나오고 막 키도 크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근데 또 그 당시에 만달레이라는 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한국이 이렇게 많이 음, 확장이 된 그리고 미얀마 자체가 개방이 안 된 전세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에서 인터넷도 안 터지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했었죠. 한 저희 단원만 해서 한 4명 정도밖에 없었어 갖고요. 맞아. 저희가 만약에 오토바이 택시를 타면 어디 되게 사는지 말을 안 해도 그냥 데려다 줄 정도였었어요. 맞아. 만달레이가 그때 한국인 하면 음, 누군지 맞아. 그 알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엄청 큰 시기였어요. 도시인데 그랬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정도 외모도 저한테는 너무 특별했었죠. 한국에 와보니. 그래서 언니랑 누가 먼저 보나,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 이러면서 막, 내가 먼저 볼 거야, 이러면서 막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유명한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때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고 매년 미얀마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고,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한국어 선생님들이 저희를 막 가르쳐 주고 있었을 때, 그 유명한 그분이 계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소문과 하도 달라서 그분이 그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한두 번도 보고 그랬는데도 몰랐어. 그래서 호감은 무슨 완전 아예 모르면서.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다음번에 제가 월급 받는 날 제가 뭐 그 국수를 쏘겠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막 이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수쌤도 막 그 얘기할까? 하니까 제가 사실 그분이 이분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인 줄 알고 제가 조금 약간 호감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뭐 굳이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아니 그래도 혼자 있는데 부를까 하니까 그 선생님이 초대를 해줬는데 그날 이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그렇게 저는 원래 적응력이 빨라서 바로 현지화 돼 버려서 또 안 꾸미고 완전히 막 목 이렇게 늘어나는 티 같은 거 입고 그래서 네 그런 상태로 저는 시내에서 살짝 한 30분 정도 떨어진 시에 살아요. 뭐 따지면 수원, 서울 그런 느낌? 아니 수원, 화성. 수원화성 그런 느낌. 수원과 화성의 느낌? 수원 도시 안에 살았고 저는 그 화성 쪽에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냥 뭐 몇 번? 근데 미얀마 사람들이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외국인을 많이 선호하는 많이 도와줘요. 그치? 그래서 그 좀 많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주 만나졌거든요. 제가 호감 있고 그래서는 아니고 그냥 이분이 혼자 있어다 보니까 제가 여동생이랑 뭐 시내 나갈 때도 오빠 시간 있어요? 나오세요. 음료수 한 잔 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자주 만났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많이는 친해졌죠.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쿠이카가 1년씩 그때 당시에 1년씩 이제 집 계약을 해갖고요. 제가 1년 집 계약이 이제 끝날 시점에 집을 구하고 있을 때 많이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달러가요. 환율이 좋았었다가 갑자기 나빠진 시기였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계속 나빴는데 나 살 때는 진짜? 음. 근데 맞아. 오빠 직전에 언니들은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저희 할아버지가 호텔 총지배인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분들은 제가 호텔을 막 계약해주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하필 왔을 때 달러가 많이 환율이 떨어질 때여가지고 호텔을 못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현지인 집을 구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시내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집값은 그치 그때도 그래서 살짝 시내에서 떨어진 저희 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저희 시내에서 어디서 집을 마련을 해줬는데
또 이분과 제가 진짜 부부가 될 인연이었었나 봐요. 그때 당시가 뭐 외국인도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분이 내일 그 집에 이사를 하기로 다 짐도 싸놓고 그랬었던 시간인데 집주인이 저한테 미안한데 외국인이라 너무 부담이 돼서 집을 안 빌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쩌지 다 도맡아서 책임지고서 도와드린다고 다 해놓고 다 오케이도 해놨는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저희 집으로 집은 저희가 살던 집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작은 마당과 집이 한 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드리기로 해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책임은 져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흔쾌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라 하고서 저희가 이사를 옆집으로 가고 저희 살던 집을 이분은 주고서 그렇게 뭐 물론 돈은 받았고 하고서 빌려줬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사실 거의 부부였어요. 미얀마 동네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 그런 국가였잖아. 미얀마가 막 연애도 그렇게 맞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렇게 공개 연애도 못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이분을 되게 챙겨줬죠. 오토바이도 태워드리고 막 아침이면 아침 먹으러 같이 나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끔 저녁도 거의 일주일에 한 뭐 사흘 정도는 같이 먹고 그때는 전기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지 저녁에 나가지 저도 육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그때는 조금 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이 생겨서 그때부터 왠지 제가 가족이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부부였어요. 아침부터 같이 나가서 먹고 점심만 오빠는 학교 가고 저도 뭐 일을 하고 이성호잖아. 점심만 학교 갔다 그러면 나도 일 많이 아니 했어. 아침을 먹고 가잖아 출장이래 그 출근을 그렇게 가고서 학교에 하루 종일 있잖아 저녁에 되면 또 그 막 호수 있는 쪽으로 가서 뭐 밥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막 동네에서는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저를 엄청나게 나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챙겼어요. 살렸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어떻게 꼬셨는데 언제 띵장 띵천이 뭔데? 물축제 미얀마 새해 때 이제 그때 처음 만났을 때가 2010년 연말 10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12월 달쯤에 우리가 처음 그렇게 만나고 친해지고 그렇게 됐다가 나 산은 그럼 언제 나 산 탔는데 그 다음 연도에 몰라 그거는 나랑 많이 아니야. 안 봤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저기 한 거야 음. 띵장 때. 그리고서 그 다음 해 2011년 4월쯤에 미얀마가 4월이면 제일 큰 행사를 해요. 명절인데 그게 설날이에요. 미얀마의 설날인데 물축제거든요. 물을 뿌리는 축제인데 거기서 시작을 했죠. 맞는데 막 소방호수로 막 불었어요. 맞아. 그 저희 친구들이랑 그래서 다 커플들이더라고요. 얘네도 막 모르고 그냥 우리도 조인할게 그랬는데 미얀마가 막 집차를 많이 사용해요. 띵잔대는. 그래서 집차를 지붕 같은 거를 빼버리고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못 알아들어요. 지부차 그 지붕 없는 거 오픈카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 다 맞는 거. 지부차요? 지부차. 네, 지부차를 이렇게 지붕을 떼버리고 사람들이 옆에서만 그 테두리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서서 다니거든요. 그래야지 물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가 물을 맞아요. 그렇게 물놀이를 하러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대포로 막 그렇게 물 뿌리고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킨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은근슬쩍 사람을 많이 안아주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막 완전 포개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손잡고 다니고 노래도 부르고 무대 앞에서 그렇게 꼬셨어요. 띵장 걸려서 새 미얀마 새. 네 그렇게 위험한 새해 때 그래서 왠지 그 4월만 되면 제가 조금 약간 신송냉송된 사람이 약간 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한국에 이제 올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오고 와이프는 그때 그 한국어 말하게 대회에서 우승이야? 어. 우승을 해서 제가 그 전국 금상을 타가지고 말하기 대회에서 저는 한국 가는 유학생으로 뽑히고 근데 좀 시기가 맞아들이더라고요. 오빠가 저랑 일주일 차이로 한국에 일주일 전에 가고 제가 일주일 후에 한국에 유학으로 들어오고 근데 오빠는 수원에 살고 화성에 살고 저는 대구로 바로 갔어요. 왜냐면 유학을 올 때 그 제가 경희대 진학인데 경희대 전에 계명대에서 대구 계명대에서 어학연수 1년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로 가고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 멀어진다. 그래서 한 번 중간에 대판사 오거든요. 그러고서 빠이빠이 해줘. 아 그때 진짜 영원히 빠이빠이를 했어야 되는데. 서로의 길을 가다가 다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후려가지 마. 그런 식으로 후려가지 마. 그걸로 그냥 내가 봐줄 것 같아? 그렇게 대판 한 번 싸우고서 빠이빠이 하자 하고 빠이빠이 했죠. 빠이빠이 하고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열심히 일을 여자를 하고 만나고 예. 바빴죠 참 일하랴 연애하랴 그래서 그렇게 연락 두절 됐다가 두절 될 수밖에 띵장시기. 띵장시기에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 차단했잖아. 맨날 사람만 보면 나 차단했냐? 나 차단했냐? 병이에요 병. 자니? 그래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본인이. 마침 제가 대구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경희대에서 제가 진학을 할 때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막 사귀자고 만나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로 그냥 풀기도 하고 뭐 말하자면 저희가 조금 약간 그 평범한 그런 연애는 아니고요. 약간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다른 사람 나중에는 만났잖아. 나도 남자친구를 만났고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처럼 알던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고 미얀마에서 한잔하고 가족같이 미얀마에서 하도 그래 맨날 저도 봐서. 이게 이 사람을 그렇게 아예 버릴 수가 없는 게 그 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그렇게 생생하게 그런 게 있으니까 미운 거 진짜 꼴 보기도 싫을 정도로 미웠었는데 왠지 봐야만 해요. 이분도 아예 갈 수 있는데 자꾸 연락을 해요.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그 관계로 계속 그렇게 지인으로 만났어요. 많이 오래. 만나고서 왜 나만 얘기해야 돼? 아니 왜 찔려? 제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 지금 삐질라고 해.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혼에 올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속은 겁니다. 네. 그때 알았더라면. 그래서 이제 영원히 차단 없나? 영원한 차단이었어야 되는데 차단 한 번 하면 안 풀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찾아오면서 결혼에 꼴린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부부였기 때문에 부부의 팔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한 거 있잖아. 우리가 이미 인연이 있으니까 오빠 친구가 나랑 이미 거기서 알던 맞아. 사람이고 막 그런 거 막 있었고 그래서 엉켜 있더라고요. 이미 기들여져 있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작년인가? 2019 4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올해 3월에 아기를 낳았어요. 첫 아들, 맏아들 장손 장돈 났어. 아주 이쁜 김보경을 낳고 지금은 아웅이다웅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인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왜냐면 미얀마가 이 법이 있어요. 미얀마가 아직 완전체 민주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얀마 남성은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무제한 괜찮은데 미얀마 여성의 경우
외국 남성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미얀마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10년 전에 뭐 와서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왔다가 D4 비자를 받고 그리고 D2 대학 진학 비자는 D2여서 그걸로 받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 혼인신고를 해서 이분의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로 그래서 결혼 이민자 비자로 지금 F 종류의 비자를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미얀마 여성을 그 결혼 초청으로 막 부를 수 있나 그 얘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국적 같은 경우에는 그 초청 비자로 부르는 게 가능하고 대신에 그 여성분들의 언어 능력 같은 거 테스트하고 그런 거 뭐 과정 받고 그런 건 있는데 미얀마는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학생 비자로 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서 그 신분을 바꾼 거기 때문에 쉽게 뭐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는 결혼식도 하고 결혼 신고도 한 상태고 정식 부부죠.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을 듣고 그러면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아예 부부가 인정이 안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법으로 왜냐면 미얀마가 조금 뭐 다들 알다시피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사기를 치거든요. 여성들을 가짜 연애를 하고 가짜 결혼을 하고 데리고 가면서 팔아먹고 그런 경우가 되게 빈번히 일어나서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저희 같이 연애 결혼을 하고 진짜 결혼을 했던 커플들은 신고가 가능해요. 그 대신에 대법원에서 양곤에 있는 대법원에서 그 일을 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맡겨서 그 판사와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절차는 조금 뭐 이런저런 뭐 서류 같은 거 필요한 거는 그런 거는 있고 네, 저희는 지금 결혼식은 비용이 지불하셔야. 맞아. 미얀마에서 결혼식은 치렀고 지금 한국에서는 다 끝난 상태고 미얀마 가서 지금 혼인신고까지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실 때 각종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미얀마에서 그때 그거를 받았잖아. 변호사? 판사? 맞아. 한국에서도 저희가 미혼 증명서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그 외국인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전과가 없는 미혼이다라는 그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거를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비용도 조금 들어요. 몇십만 원 들고 그걸로 그분이 만들어준 거를 저희가 또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서 번역본을 번역본 하셔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되는 저는 와이프가 와이프보다 전문가는 없죠. 솔직히 한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편하게 했는데 그것도 아마 비용을 다른 데서 지불하셔야 맞아요. 되고. 네. 그 미얀마에서 변호사한테 공인 인증이라고 하죠. 그 서류를 도장 찍은 거를 받아온 상태를 왜 거기서는 미얀마어로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영어로도 제가 만들어 놓은데 근데 한글로도 번역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라 그래서 영어 되고 한국어 되고 미얀마어 되고 하니까 제가 직접 해서 제출을 하니까 그거는 받더라고요. 그 이미 공인 인증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제가 그 영문은 이렇게 받는 거. 근데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번역할 게 안 되면 한국에서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저한테 받으신 비용은 전문 비용으로 받겠습니다. 한타당을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학위가 있어서 언어 연수는 안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부부간에 그러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증명으로 그 여자가 뭐 한국어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최저한 3급 정도까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국어국문과 박사를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위 그거를 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그 직접 전화를 하셔서 어떤 그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른 그 출입국에다가 전화를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했는데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서류가 딱딱딱 맞아지니까 그 쉽게 그렇게 한 번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바로 승인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국적이 다른 경우 좀그 거절됐더라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맞아. 여기서 그게 결혼 신고는 그거잖아. 우리가 그거 하는 게 up사무소에서는 그 신고를 하되 우리가 받는 거는 출입국에서 받는 거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저희는 사실 8살 차이예요. 저희 8살 차이입니다. 누가 뭐 아빠 뻘이다. 통화 먹는 하이베란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저희 8살 차이입니다. 제가 늙은 게 아니라 와이프가 젊어 보이는 거죠. 제가 좀 많이 어려 보이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뭐 보실 때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연애 기간이 짧다거나 왜냐면 저희가 통화 기업 내역 같은 것도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진짜로 언제부터 사귀는지 그런 얘기를 다 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자료 항상 그 전화하는 카톡 내용 그런 거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뭐 벌써 저희는 안지가 진짜 10년이니까 10년 전이니까 저희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은 가정이 됐으면은 조금 그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거절 당했다가 다시 승인 받은. 그래서 팁은 필요한 서류를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료, 사진, 통화 내역, 카톡 이런 거를 잘 만들어 놓고 조금 PDF 파일 같은 걸로 조금 만들어서 날짜별로 넣어서 보여주면 좋아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에서 결혼 신고를 하려면 그 대법원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종교가 같아야 된대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얀마 여성 불교인의 경우가 타 종교 남성과 결혼이 허락이 안 되나 봐요. 어렵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다 불교이기 때문에 남편이 뭐 사원에서 뭐 찍은 사진도 있고 뭐 절 드리는 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가 필요하대요. 미얀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남성분이 뭐 크리스천이고 기독교고 뭐 이슬람교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불교 여자와 결혼할 때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종교 관련된 또 정치 관련된 얘기가 제일 예민한 얘기인데 만약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얀마에서는 결혼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증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자기가 판단해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라. 근데 그런 뭐 규칙이 있으니까 저희가 미얀마 국내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네. 동사무소에 뭐 혼인신고나 뭐 다른 필요한 서류 인터넷에 나온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거기서 하는 게 가장 빨라요. 맞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필요한 걸 드려야지 뭐 인터넷에 뭐 있고 뭐 저거 있고 한대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동네마다도 다 네, 달라요. 그 up사무소마다 그리고 그 출입국마다 그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사는 다른 애는 다른 서류도 맞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없이 됐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한테는 더 추가로 달라고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깨졌는지 또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즐겁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다. 저희 경험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다 모두한테 맞을 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경험이 이렇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속아서 네, 여태까지 와보려고요. 네. 네, 그래서 민찬 부부의 연내사를 다 털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조금 상당히 길었는데요. 최대 편집 잘 해서
보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깨가 쏟아지는 부부로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따.